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수학을 가르쳤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학 가르치고 주로 수학을 가르쳤던 포지션은 영재학교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 입시 그리고 경시 그리고 고등학생들 수능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뭐 영재학교 다니거나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가르쳐 봤었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배웠던 그런 공통된 질문, 학생들에게 얻었던 공통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학생들에게 많이 해줬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 방에 설명해 주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공부를 못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왜 수학을 못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은 천재가 아닙니다.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재학교 혹은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조차도 한 번에 배우는 애들은 없었어요. 가르쳐주면 시간 지나면 까먹어. 가르쳐주면 시간 지나면 까먹어. 이것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게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애들도 한 번에 배우는 애들은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애들은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혹은 많은 학부모들이 나는 혹은 우리 자녀는 한 번 배우면 안 까먹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면 까먹어요. 당신은 절대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배우면 안 까먹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냐. 그러면 도대체 안다는 게 무엇이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조차도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넌 지금까지 안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뭔가 깨닫는 바가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이게 공부를 못하는, 수학을 못하는 출발점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 성공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저는 성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애들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 근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성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어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기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뭘로 정했냐면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다 라고 정했어요.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웠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해 공식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은 근해 공식 읽어보고 안다고 착각하죠.
나머지 정리 읽고 나머지 정리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나머지 정리를 안다고 착각하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다고 착각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하지만 안다고 착각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한 번 공부를 하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자기가 아는 상태가 될 때까지,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막상 시험 보면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자,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영어 공부하면 뭐가 떠올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문법 공부해야지, 영어 책 읽어야지, 혹은 뭐 영어 단어 외워야지, 혹은 뭐 영어 우리식으로는 영어 테이프, mp3 들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근데 수학 공부하면 뭐가 떠올라?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문제 푸는 거요 라고 얘기하죠. 그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을 못해. 수학 공부가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익히는 거, 그리고 증명하는 거, 정리를 정확히 익히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문제풀이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학 공부하면 문제풀이만을 떠올리고 다른 것은 떠올리지를 못해요. 내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수학 공부 방법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한 검증된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이게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네.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해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못하지.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초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는 뭘로 판단하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안다는 것이 모르니까 그것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설명할 줄 알면 내가 아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설명할 줄 모르면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식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 증명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전형적인 상황, 전형적인 예, 3, 4, 5, 52, 10점 같은 전형적인 예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줄 아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내용을 읽고 나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죠.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안다고 착각하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개념은 이해했는데 문제를 못 풀어 있다고 소리나 해요. 당연히 개념을 이해 못했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개념을 이해했는데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어려운 문제는 풀겠는데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는 못 풀겠어요, 이 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개념을 모르니까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하니까 계속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이게 모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다시 종합 정리하면 당신은 천재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익힐 수가 없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로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설명할 수 없으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경험한 실패를 경험한 검증된 수학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수학적인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어지간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과정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라는 건 아주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어지간한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면 다 따라올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말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은 절대 똑똑한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두뇌를 가진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반복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러면 머리가 좋지 않아도 뭐 상위 0.001%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상위 0.1%이면 돼요. 그리고 상위 0.1% 정도면 평범한 두뇌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면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정도 성적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얻는 이유는 반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